김건희 여사 측에서 최 씨와 2022년 1월부터 또 2023년 9월까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, 이것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최 씨는 먼저 그보다 앞서서 메신저 대화 내용을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요. 그런데 김 여사가 제출한 그 내용하고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. 최 씨가 일부를 빼고서 검찰에 냈다는 건데, 어제 저희 TV조선이 이 어떤 문자가 빠진 건지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. 네, 저희 TV조선이 김 여사 측으로부터 입수한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최 씨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해 자신들이 김 여사 편임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누락돼 있었습니다.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2022년 2월 민주당은 국힘보다 더 간교하고 가벼운 기득권자들, 이런 내용을 보내기도 했고요. 이재명 후보 측에서 윤 후보 내외를 악마화한다거나 조국 대표가 SNS에서 동정파리한다는 메시지도 보낸 걸로 전해졌습니다. 뿐만 아니라요, 이 최 씨는 자신에게 명품백을 사주는 식으로 협력 관계였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나이가 7시간의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냐, 이런 취지로 비난을 하면서 김 여사의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. 최 씨는 왜 이런 내용들을 빼고서 검찰에 제출했는지,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? 네, 최 씨 측은요, 이게 김 여사와의 사적 대화이고 제3자 관련 내용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. 그러면서 이 대화 내용 삭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. 하지만 김 여사 측에서는요, 이 최 씨가 자신에게 접근을 할 때 나눈 대화 내용 등 이런 것은 빼놓는 등 고의로 누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체 대화 내용을 제출한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.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에서요, 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이후에 처음으로 김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. 자,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에 하신 말씀이 있죠. 법 앞에는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말에 타당성이 있어요.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사회적으로 첨예한 사안일수록 그 절차가 공정해야지 결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없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일단 피고발인인 이상 조사는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이고요. 다만 만약에 출석 조사를 받게 되면은 그 조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야당도 이것을 어떤 혐의를 예단하는 소재로 악용하거나 그런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.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포토라인을 폐지했고 검찰의 수사사건 공보 준칙도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신의 일환일 것입니다. 그 연장선상에서 야당이 내로남불하지 않길 바랍니다. 네. 이번에 김건희 여사님께서 한동훈 그 후보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거기에도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라는 인정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명품백 수수 문제, 그다음에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도 서울중앙지검이 조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김건희 여사께서 이 소환 조사에 응하시는 건 불가피하다, 이렇게 보여지고요. 다만 지금 그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변호인 측이 얘기한 걸 보면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지금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송 변호사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원석 총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법 앞에 예외도, 그다음에 특혜도 성역도 없다. 이 말씀만큼 지켜주시길 바라고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사님께서 결단하셔서 소환 조사에 응하시는 게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